천부경을 이제 해석할 시에 제가 해석한 방법은 저는 이제 구문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구조에 의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한자의 해석에 매달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기하가 구축이 됐는데 첫 번째가 삼국도라는 기하입니다. 세 개의 천국 지극 인구로 구성된 세 개의 유계가 다시 하나의 육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입니다. 요거는 그것이 만들어져서 진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뉘어지고 성급이 되고 일조식구에서 제3이 되고 합해서 다시 6이 되면서 하나의 순환분위기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7, 8, 9로 움직이면 3, 4 다시 성하고 다시 합하고 다시 12에서 다시 한번 6 생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한한 주기순환을 하는 그러한 우주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하를 합쳐서 나온 모습이 이것입니다. 인체는 대칭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든 마음이 마찬가지죠. 대칭을 바탕으로 하는데 척추동물로 넘어오면서 척추동물 이전부터 그랬죠. 방향이 사방으로 대칭이 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잡아야 되고 그 머리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먹은 머리를 다시 소화를 시켜서 뒤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바지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대칭의 구조이지만 인체에 적용되는 것은 좀 비대칭이죠. 이러한 비대칭으로 이건 진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좌우는 대칭이죠. 이러한 것을 좌우 대칭이라고 하죠. 방사 대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것은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와 미골이 끝이죠. 이걸 끝을 뒤집어 놓았을 때 대칭이 되는 거죠. 정면을 보시면은 머리 경추, 흉추, 흉골, 요추. 요추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 그림도 절묘하게 백골 부분입니다. 요추, 청골, 좌골, 그리고 미골. 인간 꼬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머리와 정확하게 대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골 끝은 머리에 대칭되고 미골은 경추에 대칭되죠. 이게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입니다. 그래서 하완, 하태, 상완, 대퇴, 하완, 하태, 손과 발이 대칭을 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또한 이렇게만 대칭이 된다고 하면은 인체는 중력에서 그냥 붕괴가 됩니다. 무너져 버리겠죠. 이것이 다시 앞뒤로 구체적으로 대칭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축소투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런 대칭 투영되는 기하를 어떻게 인체에서 더 작은 하위 스케일로 대칭 투영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들이죠. 수지요법, 족보, 그리고 이혈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개념도고요. 굉장히 자세한 것들은 직접 배우기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겠죠. 그리고 좌우에 손이 있고 여기 발이 있습니다. 이런 발 두 개를 합쳐서 인체 하나가 투영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인체가 옆으로 누워서 투영이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로 전체 구조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리플렉터 원리거든요. 그것으로 자연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잘 가능한 그런 가능성 원리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여기서 동물이 나왔는데 아까 이혈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귀가 많죠? 자,
일단 척추동물로 넘어오고 나서 인간과 전체 척추동물 간의 그 차이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유전자의 차이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 %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기본 기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인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가 개가 옆으로 누운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요 토끼의 귀가 옆으로 누운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죠. 자, 개기만 해도 요런 귀가 있죠. 요런 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형상을 단정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전혀 맞출 수가 없죠. 자, 여기 두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손 하나에 인체 하나입니다. 여기는 발 4개의 인체 하나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매칭이 될까요? 각각은 프랙탈 원리로서 작은 스케일로 큰 스케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한쪽으로 본다면 그러면 반영을 하는 그 스케일의 기본 구조가 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세 개가. 원숭이의 손가발입니다. 침팬지 손가발, 사람의 손가발입니다. 요게 손이 아니라 발입니다. 발이에요. 발이 손처럼 생겼죠. 그럼 요거는 여기에 맞춰야 됩니까? 여기에 맞춰야 됩니까? 예,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그 기본 기하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이 기하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 기하를 단순화시켜서 축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1축, 2축, 3축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작은 스케일, 손이라는 스케일에서 이 구조를 전체 구조를 반복하죠. 그죠? 자, 보시면은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자, 발입니다. 발이라는 형태에서 전체 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대칭으로서 동일해야만 그것이 프랙탈 원리이지, 여기에서는 발 2개에다가 전체 하나를 합쳐버리고 여기서 손 하나에다가 전체 하나를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입니다. 이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는 짧아져서 여기는 일정, 즉 이걸 끝이 돼버리는 것이고, 여기는 머리로서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응성 이론을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혈이라든가 족구라든가 손에 대한 혈점들, 그것을 이러한 그 스케일로 전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기본 구조를 표현한다는 전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랙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 작은 끝점에서 이 전체 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형상이 창조되는 것, 그것이 프랙탈 원리고, 그것이 세상 만물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죠. 인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순한 기하 구조에서 발생한 형상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요건 이제 그 축소투형을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 대칭, 인체에서부터 팔다리의 대칭, 그리고 이 골격들, 그리고 손발에 어떻게 축소투형이 되느냐, 그것이 또한 머리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 이것은 신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요법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이혈이라든가 족구, 수지혈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아까는 그 기하 구조가 이 히란야적이 아니야. 육각이냐.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히란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거에서 아나타의 그 도형이 있고, 요게 토로스입니다. 토로스라고 해서 우주 에너지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단위의 기하, 그렇게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거죠. 이러한 분량이 합쳐지면 여기서 육각이 나오는 겁니다. 1축, 2축, 3축, 4축, 1축, 2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체의 흐르는 어떤 자기장 설명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세 개의 줄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개의 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대 문양에서 나타나는 그 기하 구조고요. 원이, 기본적으로 원이 그 그러니까 최적으로 밀집을 하면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하가 육각입니다. 원이, 똑같은 원이 주위를 돌면요, 원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예, 그래서 육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솔로몬 인장이라고도 하고, 그 반에서 그 문양이고요. 이제 중국에 이 사자 때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크로서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것이 이제 실기지로 열려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 또 설명 가능한 분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육각의 기하 구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구조입니다. 바이러스 구조.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시면 육각의 기하 구조죠. 그것이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벌집입니다. 벌이 육각의 설계도가 있어서 육각의 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의 흐름에 따라 원형을 짓다 보면은 원 하나에 양쪽에 6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빈 공간이 메꿔짐과 동시에 육각이 나타나는 거죠. 뱀의 비늘입니다. 물고기 비늘입니다. 잠자리 비늘이죠. 곤충의 눈은 육각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수정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특별하게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기가 켜을 갖추기 위해서 응결이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끌개로서의 기하 구조라는 것입니다. 육각입니다. 눈을 보시면은 눈이 저 어른 알맹이 결정들입니다. 생긴 모양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정육각입니다. 정육각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이제 저는 프레탈 원리라, 인체 프레탈 원리라고 하고, 이전에는 이제 생물도 투영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운동법이나 이런 것으로 율법을 할 것이냐, 이 분야는 또 제가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엎드려서 네 발로 길 때는 그래도 중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선과 동시에 이 중심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꼽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청골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련을 하신 분들, 운동을 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단전에 힘을 안 줘도 청골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청골이 받치면 안 되고 단전에 힘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전보다 청골이 더 중심입니다. 근고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청골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반도 짜여져 있는 겁니다. 관절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골에서 척추가 나가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무술인데요. 우리 무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기천문의 대가신장이라는 자세입니다. 제가 기천문한 사람은 아니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자세가 있어서 뽑았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청골이죠. 그냥 그림만 보셔도 청골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자, 태권도. 발차기 한번 보시죠. 자, 검도. 말을 타도 청골이 맞춰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진. 자세가 청골이 중심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자, 권투.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청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대칭성의 인체가 움직이는 대칭에 굉장히
굉장히 근본되는 부분이 이제 청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자연호흡의 복리인데, 여기서는 단전호흡과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낫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한데, 공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의 에너지 역할입니다. 여기는 입자가 많죠. 그래서 압력과 열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압력과 열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압력과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운도 에너지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열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내가 의식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 자,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주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를 주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호흡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 호흡과 압력의 역할입니다. 호흡과 압력의 역할은 들숨과 날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숨이라는 것은 숨을 들여마시는 거죠. 자, 이 상태는 뭐냐면 숨을 들여마실 때는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죠? 숨을 들여마시면 폐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폐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외압은 높고 내압은 낮은 겁니다. 자, 날숨은 반대죠. 후 내뱉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폐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외부의 낮은 압력으로 공기가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호흡과 힘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 물건을 들 때 숨을 들여마시면서 들겠습니까? 숨을 멈추고 들겠습니까? 숨을 내쉬고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들리면 숨을 멈춰야죠. 이 정도를 들려면. 여기서 잠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와요. 여기서 마이크. 자, 들리시죠? 자, 손을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합장을 합니다. 자, 숨을 들여마시면서 밀어보십시오. 자, 내쉬면서 밀어보십시오. 멈추면서 밀어보십시오. 자, 어떤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멈출 때죠? 네. 그래서 압력의 문제입니다. 압력의 문제. 자, 들숨은 내압이 낮습니다. 내압이 낮기 때문에 강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들숨은. 날숨은 외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멈추게 되면은 내압은 더 강해지겠죠. 왜? 날숨은 빠져나가지만 숨을 멈추는 순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숨을 멈출 때는 압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것이 이 자연호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연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동할 때도 자연호흡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자연호흡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완 상태의 호흡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들숨 이렇게 내압이 낮은 상태에서 힘을 주다가 이렇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리들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강한 힘을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조절을 못할 때 다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들의 차이가 늑골 부위 또 등 부위 이 숨근들이 문제입니다. 숨근들 갈비대에 붙은 근육들 그 부위에 주로 담이 걸립니다. 그런데 근육에 드는 담은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지만 호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담은 풀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담이 들게 되는 겁니다. 기담이 들면 상기가 되는 거고 상기가
있는가까지 하게 됩니다. 이완호흡과 단전호흡의 불순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이완호흡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연호흡, 이완호흡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은 들숨에서 폐를 좁혀놓습니다. 폐를 확장하지 않죠. 그리고 아랫배를 내밀죠. 아랫배 내미니까 당연히 힘이 들어가고 열이 발생하고 압력이 발생합니다. 자, 폐가 좁혀진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횡격막이 밑으로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자연호흡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기본은 전혀 반대죠. 네. 자, 낮은 폐압은 높은 폐압입니다. 중간 보갑이고 높은 보갑입니다. 여기 중간 보갑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부 쪽으로 압력이 밀려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중간 정도의 보갑이 됩니다. 들숨에서도. 그런데 여기다가 힘을 더 주죠. 예, 심지어는 꼬리뼈를 말라고까지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갑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횡격막이 내려오죠. 보갑이 상승하죠. 이 아래 장기들, 자궁, 방광, 직장 이런 부위가 다칩니다. 그리고 회육부가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자궁 후분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이런 곳에 하수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단전호흡의 기회입니다. 이거 첫 번째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동면 위로 올라가고 인면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열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거죠. 그게 공기기류였죠. 자, 단전에 힘이 들어가고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단전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그죠? 압력이 높고 열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인맥과는 역행을 하는 거죠. 인맥과 역행. 그러면 동네에서도 비가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맺히죠. 이것을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수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뭐냐?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만 생기면은, 그거는 뭐 단전이고 뭐고 이런 것을 평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의 흐름이 맺혀서 회전을 이룰 때, 즉, 물길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역의 물길과 함께 합쳐져서 소용돌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쪽 방향의 흐름만 있으면 소용돌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전이나 뭐 3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어도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해졌을 때는 그분들의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부의 압력이 높은 상태, 복압을 높여주는 호흡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수련 어떤 정도가 미약하다거나 처음 배울 때 몸이 갖춰지기 전에 이런 호흡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개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 얘기할 때도 개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가장 인간에게 가까운 동물이니까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꼬리를 보십시오. 왜 꼬리뼈를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꼬리뼈를 말라고 할까요? 완전히 기세등등하죠? 네. 청골을 펴십시오. 꼬리뼈를 말리고 의식하는 순간 청골이 말립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가 있는 분들은 딱 이렇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너가 발표가 그게 뭐냐? 이렇게 야단 치면 제가 그죠? 네.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엉덩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 기사로 자세고 이거는 이제 운명 기사로 자세인 거죠. 이렇게 제가 도망가졌습니까? 그러면 단전호흡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전호흡은 긴장성 호흡이라는 겁니다.
긴장성 호흡, 운동, 무예 이런 것을 할 때 배에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지 아시죠? 예, 유명우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경우에 들숨에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낮아져 있다, 자유호흡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시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들숨에서도 압력이 높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단전호흡, 호흡입니다. 태권도 여기 그 1회 선수들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돌려차기를 하고 복부에 맞는데 이 사람이 들숨을 힘대로 하고 있다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을 망망하고 내압을 높여야 될 때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죠. 자, 잠수부들이 복식호흡 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왜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지금 자연호흡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힘대고 아니죠. 온전히 집중해서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전호흡은 긴장성 호흡이라는 거죠. 그럼 긴장성 호흡의 단전호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긴장성 호흡의 이완식 적용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명상이 붐을 일으키면서 긴장성 호흡을 이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그것은 이런 정도로 수련이 되신 분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외압과 내압의 불균형이 있을 때 내 몸의 근육, 혈관 이런 것들이 모두 그것을 버텨줄 수 있고 그 정도로 단련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육체적인 단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이완하고 있는데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호흡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긴장성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단전호흡 부작용이라든가 상기병을 검사해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숨도 이제 폐호흡에 대한 겁니다. 자, 들숨일 때 왜 폐를 확장시켜야 되느냐? 숨쉬기는 운동입니다. 철저하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육결 사이의 근육들을 펴주는 유일한 운동이 들숨입니다. 그래서 들숨은 폐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극은, 흉근들, 안에 견갑하근, 이렇게 갈비뼈에 붙는 근육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그것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쉬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눈꼬를 접하는 호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숨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입환자의 차분이라고 했는데, 자, 단전에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동맥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부의 압력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부의 압력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부의 압력이 높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자세도 이부의 압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배를 내밀고 허리 구부리고 앉아있지 않는 이상은요. 반듯하게 앉아보십시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부의 압력이 높아 있고 이부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골이라는 것은 청골은 그 뼈에다가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근육들, 기본적으로 척추기립근 말단입니다. 척추기립근 말단이 청골에 붙어있죠. 그리고 그 척추기립근 말단이 활발해지면 거기에 인접 근육들, 엉덩근이 다시 올라붙습니다. 엉덩근들. 그리고 청골과 이제 기란근에 가는 것이 이제 하복근입니다. 하복근. 척추기립근 말단과 기란근에 가는 거죠. 이 부위는 바로 시골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축체근이라는 것. 단전호흡을 했을 때 이것이 늘어집니다. 이것이 압력이 계속 팽창이 돼서 밖으로 나가면 수축 운동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축이 되죠. 그러면 시골 결합도 삐뚤어집니다. 자궁도 압력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하는 운동법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있으면 피곤하시면 졸리실 겁니다. 자,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세 반듯하게 하십시오. 자세 반듯하게. 청을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에 힘 빼시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기분 딱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 쭉 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보십시오. 돌리실 줄 알죠? 네, 돌리시면서 젖히는 겁니다. 여기 근육, 그죠? 견갑골 사이의 근육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고, 내리고, 하고, 5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슴이 좀 펴질 겁니다. 이 청구 운동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체 아까 축이라고 했죠? 이렇게 삼각형의 축, 그러니까 청골과 견갑골, 어깨가 대칭을 이루는 축이 되고요. 아까 그 무게의 하나의 부분이죠. 그리고 옆으로 고관절과 목 이렇게가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요 6개의 부위들, 그러니까 목, 어깨, 그 고관절과 청골을 풀이해주는 그러한 운동법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느끼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북등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거 치시죠. 그리고 똥배도 들어옵니다. 예. 엉덩이도 어떻게 됩니까? 청구를 흡수시키고 유연시키고 하면은 엉덩이 잡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S라인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제 홈페이지입니다. 예, 그 홈페이지인데, 뭐 이런 것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도 더 듣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런 전국의 권리를 가지고 실제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한나라시 내려오는데 저희 동부유나 시민들의 바탕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나라시 한 세월이나 아마 저는 그런 걸 소설적 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컴퓨터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사전한다고 정신력이 아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시키러 왔어요. 우리 며느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2번씩만 하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면요. 사실 가슴도 펴집니다. 우리 원생 얘기는 여자들이 가슴도 크긴데요.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비디오를 많이 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지금 재래금리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